6편 벼 이삭의 고개 숙임. 자랑은 쉬워도 겸손은 어렵습니다. 벼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다. 한음은 어느덧 15이 되었다.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어른의 목소리가 되었고, 키는 할아버지보다 한 뼘 이상 더 커져 있었다. 얼굴의 윤곽은 뚜렷해졌고, 어깨도 넓어졌다. 소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청년의 기운이 물씬 풍겨났다. 그해 여름, 한음은 처음으로 마을 대표로 군 단위 학력경시대회에 나갔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한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오성 영감, 손자 정말 똑똑하구먼. 그래, 저 아이 서울 좋은 학교 갈 거야.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참 복 받을 아이네. 어른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한음은 조금씩 우쭐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가르칠 때도 조금은 건방진 태도를 보이곤 했다. 이것도 모르니? 이건 정말 쉬운 건데, 아휴, 내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네.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친구들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한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 하지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때가 되면 저절로 깨닫게 될 거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가을이 무르익어 갔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바람은 서늘하면서도 상쾌했다. 마을을 둘러싼 산들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였다. 벼가 익어가고 있었다. 봄에 작은 모를 심어 여름 내내 정성껏 가꾼 벼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며 알곡을 맺고 있었다. 들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벼 이삭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파도처럼 흔들렸다. 어느 날 오후, 한음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길을 걷다가 문득 들판의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햇살에 반짝이는 황금빛 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황금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와, 한음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들판으로 들어갔다. 좁은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벼들을 가까이서 바라보았다. 벼 이삭마다 알이 꽉 차 있었고, 그 무게 때문인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음아, 거기서 뭘 보고 있니? 돌아보니 오성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다. 손자가 혼자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따라오신 듯했다. 할아버지, 와보세요. 벼가 정말 멋져요. 한음이 손짓하며 부르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 곁으로 다가오셨다. 그래,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벼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한음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할아버지, 저 벼 좀 보세요. 봄에 모를 심을 때는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고개를 숙였네요. 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지. 알맹이가 차면 무거워져서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가까이 있는 벼 한 줄기를 가볍게 쓰다듬으셨다. 황금빛 이삭이 할아버지의 손길에 살랑거렸다. 한음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고개를 숙이는 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니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오히려 반대란다. 한음아, 반대요? 그래. 저기 저 구석을 봐라.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들판 한쪽을 가리키셨다. 한음이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벼들과 달리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벼들이 몇 폭이 보였다. 저 벼들은 왜 저래요? 다른 벼들처럼 숙이지 않고요. 가까이 가서 봐라. 할아버지의 말씀에 한음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 벼들은 이삭이 거의 비어 있었다. 알이 제대로 차지 않아 가벼워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었다. 아, 속이 비었네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시며 말씀하셨다. 텅 빈 벼일수록 허공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단다. 자랑하듯이 고개를 치켜들지. 그러나 알이 차면 찰수록 그 무게만큼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거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셨다. 한음아,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한음은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었다. 지혜와 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지는 법이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단다. 할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인 벼들을 가리키셨다. 이 벼들을 봐라. 속이 꽉 차서 무겁지만 그 무게를 자랑하지 않아.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벼를 보며 겸손을 배운단다. 한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상을 받은 후로 친구들 앞에서 뽐내던 모습,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건방지게 굴던 모습, 칭찬을 들을 때마다 우쭐해하던 모습. 한음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할아버지, 한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잘난 척하는 사람은 사실 속이 빈 걸 수도 있겠네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맞는 말이다. 겉으로 뽐내는 건 쉬우나 속을 채우는 건 어렵단다. 진정한 가치는 겸손 속에 숨어 있지. 할아버지는 한음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한음아,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하는 거지. 너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세상에는 너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너가 잘할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지.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할아버지는 들판을 바라보시며 말을 이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충만해서 그런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겸손하다는 건 비굴하다는 게 아니야. 내 안이 충만하기에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한음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잘난 척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깨달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다시 벼들을 바라보셨다. 한음아, 이 벼들은 봄에 작은 모로 심어졌단다. 그때는 가늘고 연약했지. 하지만 농부가 정성껏 가꾸고 햇빛과 비를 받아 자라면서 점점 튼튼해졌어. 그리고 지금 황금빛 알곡을 가득 품고 있지. 그 과정에서 벼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 조용히, 묵묵히 자랐지.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을 때도 고개를 치켜들지 않고 겸손히 숙였단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도 그렇게 자라야 한다. 배움을 쌓고, 덕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성숙해져야 해. 그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지. 한음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다. 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아는 것이 시작이란다.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돼. 바람이 불어왔다. 황금빛 벼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사르르 소리를 냈다. 마치 한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이 바람에 춤을 추었다. 한음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벼들은 자기 무게를 자랑하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숭고해 보였다. 할아버지, 응? 저도 저 벼처럼 살고 싶어요. 속을 채우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알이 차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 말했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바라는 거란다. 두 사람은 들판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벼들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황금빛 들판은 저녁 노을로 인해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벼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한음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가을 들판 한가운데서 할아버지와 함께 벼들을 바라보던 이 시간, 그리고 겸손에 대해 배웠던 이 교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음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봄에 매화에서 뿌리를, 가을에 감나무에서 인내를, 겨울에 소나무에서 기계를, 봄에 버드나무에서 유연함을, 여름에 연꽃에서 맑은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가을에 벼이삭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배운 것들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물이 깊고 인내하며 기계 있고 유연하며 맑은 마음에 겸손까지 갖춘 사람 말이다. 네, 할아버지. 꼭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음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황금빛 들판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벼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날 이후 한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이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천천히 해도 돼.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 나도 예전엔 이거 몰랐어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칭찬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받았다. 아직 멀었어요. 더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겸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못한 친구들을 위로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어른들께 인사할 때도 더욱 정중해졌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른들은 한음의 변화에 감탄했다. 오성 영감 손자, 정말 의젓하게 컸구먼. 그래, 머리도 좋은데 겸손하기까지 하니 장래가 밝아. 저런 아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셨다. 가을이 올 때마다 한음은 들판을 찾았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처럼 자신도 속을 채워가되 겸손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알이 찰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나도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리라. 뽐내기보다 낮추고 자랑하기보다 감추며 교만하기보다 겸허하게 살리라. 황금빛 들판은 한음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그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 한가운데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계셨다. 지팡이를 짚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